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어제 제가 국가직구 공무원 경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좀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 100% 정답은 아닙니다. 어디까지야 제 예상이니까 재밌게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가 2023년입니다. 맞죠? 2023년 국가직 경쟁률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국가직 구급공무원. 구급공무원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지원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급공무원 시험을 좀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직 구급공무원 경쟁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되냐 하면 22.4 대 1이에요. 숫자로 봤을 때 높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텐데 작년 대비 많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올해 그 채용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오판을 했습니다. 정말 오판을. 올해 채용 인원이 작년 대비 346명이 감소했어요. 346.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이 한 5,700명, 전체 인원이 5,700명, 올해가 3,550명 됩니다. 5,350명, 죄송합니다. 5,350명 정도 돼요. 거의 한 350명 정도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뽑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전 지원자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경쟁률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쟁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쟁률은 29.2 대 1입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재작년 2021년 국가직구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와, 작년 높았네요. 자, 2021년 재작년 경쟁률은요, 무려 38대 1이었습니다. 2년 상간에 무려 15.6이 줄어든 거예요. 거의 반절이 줄어든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도 뭐 준비한 사람은 계속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확실히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이게 제가 다음에도 얘기할 텐데 경찰 공무원도 경쟁률이 많이 줄었어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응시자도 많이 줄었어. 이게 거의 전체적으로 공무원 지원자가 준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보통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 구조가 안 좋아지면 공무원 시험으로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IMF 터지면서 고용시장이 불안정하고 정규직 같은 게 잘 안 보이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이 경제 상황을 보면 안 좋잖아요. 좋은데 취업 잘 안 되고 일자리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뭐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 재정 상황 안 좋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자는 줄었습니다. 지원자는 작년 대비 4만 명 줄었어요. 4만 명.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 16만 명 정도 지원했고요. 공무원 시험에. 올해는 12만 명 정도 됩니다. 4만 명이 줄었어요. 4만 명. 이 정도면 작은 게 아닙니다. 물론 내년에 갔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해가 가면 갈수록 이 공무원 경쟁률은 줄어들고 올해는 왜 유독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었을까? 이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이라는 직업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젊은 세대라고 하면 MZ세대입니다. MZ세대. 물론 공무원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이제 다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젊은 세대 친구들한테. 공무원 얘기하면 야 공무원 좋잖아. 안 잘리고 월급 따박따박 오르고 그리고 뭐 주말에 쉬고 좋지 않나? 그래도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는데 확실히 달라진 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공무원 들어가봤자 월급 얼마 안 되고 일 힘들고 꼰대 같은 사람 많고 제약도 많이 따르고 나는 그런 답답한 조직이 못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공무원 하겠다고 하면 너도 나도 막 준비하고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최근에 와가지고 좀 성향이 좀 바뀐 것 같아.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계속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안 좋게 보는 좀 나쁘게 보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뭔가 구속받고 구애받는 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굉장히 구속력이 강하고 보수적인 조직이고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자유롭게 뭔가 일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걸 좋아하잖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니즈하고 안 맞는 직업이죠, 공무원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이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좀 인기가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입 공무원들의 의원 면직률 증가. 이게 크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의원 면직은 뭐냐 하면 자기 발로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만두는 거예요. 사고 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왜 그만두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해야 가면 갈수록 이 신규 공무원들의 의원 면직률은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공무원 지원자가 아니라면? 아니 공무원 시험 붙기 힘들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해서 들어온 건데 근데 이 힘들게 들어온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그럼 나가서 뭐 하려고? 요즘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근데 그걸 알고도 그만두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 시험을 이제 쳐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의원 면책 하시는 분들은 홧김에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홧김에. 근데 일해보니까 너무나 이제 불합리하고 힘든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제 방송에서 그동안 공무원 의원 면직 하신 분들 그리고 의원 면직 하려고 하는 분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최근에 아주 좀 끊기긴 했는데 그동안 많이 했어요.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려고 하냐 라고 얘기해보니까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업무가 너무 이제 신입 공무원들한테 너무 편중돼 있대. 이게 업무가 공평하지 않대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을 많이 한대요. 대부분 이제 의원면직 하신 분들 보면 근무가 너무 많아. 한 9시, 10시에 퇴근한대. 이상하다. 구급공무원은 워라밸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워라밸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주말에 나와서도 일을 하는 거야. 워컬릭이죠, 워컬릭. 근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을 해도 수당이 많이 안 붙어요. 그래서 월급 많이 받지도 못해. 워라밸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워라밸이 아닌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상사 중에 또라이들이 많아요. 또라이들이. 제 방송에 그 공무원 그만두겠다고 오신 분들 일반 행정 그리고 환경직 그리고 건축직 토목직 그리고 경찰 공무원 조리직도 있었다.
좀 많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또라이 같은 상사들이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런 분들하고 평생 볼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사회복지직도 있었다. 그리고 민원 압박 같은 거. 민원 압박. 민원인들 중에 또라이 같은 사람들 괴롭히는데,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좀 권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조직을 적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은 좀 수그려야 되거든요. 잘 수그리고 윗사람들 비위 좀 잘 맞춰주고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거 잘 못하죠. 이런 거 싫어하죠. 내가 왜 이분들한테 굽신거려야 돼? 그런 걸 못 찾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못 견뎌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나이 먹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아부 같은 잘한단 말이에요. 샤바샤바 좀 하고, 내가 살아남으면 수그려야 된다는 거 알잖아.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어린 나이 때 들어온 친구들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저런 꼰대 같은 사람들 계속 뭐 커피 타주고 인사하고 내가 신경 써줘야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게 들어와가지고 그만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업보다는 퇴사율이 낮고, 그리고 오래 일할 사람들은 오래 일합니다. 오래 계속 일할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봐. 원래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말뚝 박으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만두려고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사기업 똑같이 보면 안 돼. 사기업은 일하다가 뭐 경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희망퇴직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직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게 사기업이고, 공무원은 한 번 들어오면 여기서 청춘을 다 바쳐서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애초에 말뚝 박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거 하나 바라보고 들어오는데 그만두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사실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게 연금 말고는 없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보루가 연금인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연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연금에 기대가 없어요.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25살 내가 구급공무원 들어간다고 쳐. 정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정년이 늘어나는 게 지금 공무원 조직 안에서 기정사실화 돼 있을 겁니다. 60세에서 65세. 그러면 40년 동안 일해야 돼. 지금 2023년이니까 40년 동안 공직생활 일한다 치고 65세 나간다고 치면, 또 연금 수정되면 65세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70세 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들어와가지고 45년을 기다려야 돼요. 연금 받을 때까지. 과연 그때까지 버티겠냐는 거죠. 지금도 뭔가 간당간당하고 뭔가 좀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지금 바닥이 보이는 게 보이잖아. 아슬아슬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전역 퇴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 지금 곧 퇴직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갓 들어온 사람들 말이야. 지금 갓 들어온 사람들. 그분들은 아직 일해야 될 시간이 한참 남았고, 연금을 수여야 될 나이가 까마득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는다고. 제가 얼핏 들은 건데, 구급공무원 지금 들어와가지고 연금 받게 되면 135만원인가? 네, 그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일반 국민연금보다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135만원 가지고 생활이 크게 안 됩니다. 생활이 크게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신입 공무원들이 불만을 정말 많이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월급을 받아갈 때 소급 기여금으로 좀 국민연금보다 비율을 더 크게 해가지고 좀 많이 떼가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진열이. 이거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7급이든 9급이든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 소급 기업에 대한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떼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월급이 원래 적은데 더 적어요, 이게. 네. 원래도 적은데, 그거 안 때려 적은데 소급 기업으로 많이 떼가니까 더 적은 거야, 이게.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연금 기대 안 하니까 그냥 국민연금 통합해라.
사기업처럼 그냥 똑같은 비로 내고 싶다. 그래야 월급 적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신규 공무원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공무원들도 연금에 대한 기대를 안 가져요. 연금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 월급 가지고 노후 대비나 재테크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공무원이 사실 뭐 짬밥 쌓이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치지만 문제는 그런 거야. 공무원들은 공무원 월급 말고 수익이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어떤 제약을 가지냐 하면 겸직금지 의무. 이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죠. 저도 공부할 때 외웠던 건데 공무원은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직금지, 영리행위 금지 의무. 그러니까 본업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마라. 이게 조항이 걸려 있어요. 공무원들은 계속 일만 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수익이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곳에 세금이 떼가면 안 돼요. 세금이 떼간다는 건 수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 월급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에 돈 나갈 때 많잖아요. 특히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 딱히 없이 공무원 생활만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뭐 어떻게 뭐 돈을 뭐 모으겠다 하면 정말 빡십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게 정말 빡실 거예요. 뭐 우리 집이 잘 살지도 않는데 공무원 됐는데 뭐 거기 살아가면서 뭐 내 집 마련이나 재테크한다고 치면 좀 빡빡하죠, 이게. 확실히 지방에서 공무원 되는 거하고 서울에서 공무원 되는 거 좀 갭 차이가 있어요. 서울은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무원 되고 나서도. 워낙에 물가가 비싸고 집세도 많이 비싸다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잘 안 모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니까 그냥 공무원 딱히 메리트가 없네. 안 잘리는 거 말고 메리트가 없는 거야. 안 잘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섬 치더라도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그래도 할 사람들은 합니다. 할 사람들 엄청 많아요. 또 나중에 버블이 터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다시 또 공무원 열풍이 불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버블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 MZ세대의 어떤 그런 공무원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메리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메리트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뭔가 직장이 안 잘리고 나이 먹어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생각보다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뭐 안 할 사람들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할 사람들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